저는 15년 넘게 매달 정해진 요일, 같은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왔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오래된 도서관이었죠. 제 또래라면 흔히들 젊은이들이 가는 러브호텔을 떠올리겠지만 요즘은 달라요. 영국의 고풍스러운 도시바스. 그곳에서도 유서 깊은 도서관이 우리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나 사랑에 무관심하고 게다가 경기도 안 좋아서 젊은 층의 러브호텔 이용객이 줄고 있어요. 반면에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는 노년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죠.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고풍스러운 카페나 서점 같은 곳에서 여유를 즐기는 노년층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만난 도서관도 그런 곳 중 하나였죠. 저는 엘리너, 올해로 65세가 된 은퇴한 문학교사입니다. 저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바스의 오래된 도서관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그저 우연히 참여하게 된 독서 모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는 몇 달 전부터 그 모임에 나오고 있었는데 처음 참여한 저에게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저것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낯선 모임에 긴장하고 있던 저였지만 그가 말을 걸어준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즐겁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저에게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겠어요? 라며 근처에 있는 전통 찻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금 그는 70대, 저는 60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는 저에게 설렘을 주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차를 마시는 친구 사이로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가정이 있었고 부부관계도 원만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남편과는 다른 그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찻집에서의 만남을 몇 번 반복했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엘리너,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제 대답은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였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호감이 이미 제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고 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후 우리는 서로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스의 고풍스러운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1시간도 더 걸리는 곳이었죠. 바스를 선택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우리는 찻집이 아닌 도서관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시간까지 단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읽을 책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농밀한 시간이었어요. 책을 읽다가 지치면 고풍스러운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남편과는 느낄 수 없는 이 감정, 이 행복한 시간. 한 달에 한 번 서로의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도서관에서 만나 그리고 헤어지 그런 남의 눈을 피하는 미래를 우리는 15년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그 어떤 메신저 주소도 모릅니다. 그저 알고 있는 것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앞에서 만난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관계에도 끝은 찾아왔습니다. 3개월 전쯤이었을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목요일이었고 저는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저는 그저 그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그때 도서관에서 일하는 젊은 사서 클라라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안에서 기다리시겠어? 그녀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에 저는 그만 큰 소리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도서관에 다시 올 일은 없겠지만 그와의 추억은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겠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립고 슬픕니다. 15년의 관계에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그와의 만남이 시작된 곳, 그와의 추억이 깃든 곳,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바스의 오래된 도서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있는 서가,
오래된 나무 책상과 의자, 창밖으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곳에 그가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책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마치 그가 저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자주 앉았던 창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좋아했던 셰익스피어 전집이 여전히 그 자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소네트 18번이었습니다. 그대를 여름날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대는 그보다 더 사랑스럽고 온화한 것을. 저는 나지막이 시를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셰익스피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갑자기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클라라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오랜만이네요. 네, 엘리너. 자주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늘 똑같죠. 그런데 엘리너,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이제 안 오시는 것.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 안 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클라라는 그동안 우리의 만남을 묵묵히 지켜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도 몰라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셨는데 클라라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서 나누시던 이야기 저도 가끔 엿들었어요. 문학, 예술, 역사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셨죠. 두 분 덕분에 저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우리가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두 분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클라라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클라라. 그렇게 말해주니 왠지 마음이 놓이네. 엘리너,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그분이 안 계시더라도 도서관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네, 그럴게요. 클라라, 저도 이제 글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제는 마음속 한편에 고이 간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지적인 설렘과 낭만적인 감정을 그를 통해 느낄 수 있었. 하지만 이제는 그만 놓아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엘리너, 정말 멋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짐작도 안 가네요. 고마워요, 클라라.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클라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너,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저랑 같이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눠요. 그분과의 추억도 잊지 않도록 가끔씩 이야기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여전히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그 후로 저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그가 좋아했던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클라라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그렇게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구석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책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너에게, 영원한 나의 뮤즈에게. 그의 글씨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너,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말도 없이 떠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떠나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15년,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지적인 영감을 주었고 잊고 있었던 낭만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들었고, 이 관계가 언젠가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부디 나를 잊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스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책을 사랑했던 한 노인.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서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그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역시 저를 사랑했기에 저를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서 당신도. 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했고. 그의 편지를 통해 저는 비로소 그와의 이별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서. 당신의 사랑 잊지 않을게.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를 보내주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를 품에 안고 그가 좋아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클라라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너, 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우리 도서관에 잃어버린 사랑을 위한 서가를 만들려고 해. 잃어버린 사랑을 위한 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책, 편지, 사진 같은 것들을 기증받아서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클라라. 엘리너도 아서님을 위한 무언가를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를 추억할 수 있는 것, 그를 기억할 수 있는. 네, 그럴게요. 클라라, 그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할게. 저는 그가 저에게 남긴 편지와 그가 좋아했던 셰익스피어 전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아서, 이제 당신을 세상에 보내주려 합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추억, 모두 이 도서관에 남겨둘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그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어. 저는 그가 없는 도서관에서 그와의 추억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이면 바스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클라라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특별한 손님? 네. 엘리너와 아서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은 젊은 작가라고 해요. 엘리너의 허락을 받고 두 분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다고 하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소설로 쓰인다. 정말 영광이네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그저 평범한 사랑 이야기일 뿐이라. 아니에요. 엘리너,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 이야기죠. 그 작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작가 만나보고 싶네요.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며칠 후 저는 도서관에서 그 젊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가진 30살 남짓의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너. 저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니 정말 기쁜. 선생님과 아서님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요. 하지만 너무 미화하지는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두 분의 사랑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죽음까지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니까. 저는 그 사랑의 본질을 소설 속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제임스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당신의 열정에 저도 감동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손에서 어떻게 재탄생할지 기대가 되네. 감사합니다, 엘리너.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내겠습니다. 그 후로 제임스는 자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저와 클라라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임스의 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바스에서의 15년이었습니다. 소설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제임스의 소설을 읽으며 다시 한번 그와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임스. 당신 덕분에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제임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엘리너.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9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이면 바스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너!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너, 나예요. 아서.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서, 정말 당신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엘리너. 그동안 말없이 사라져서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해야 할 말이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영원.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아서. 우리는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서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 연락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요, 엘리너. 당신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엘리너. 나는 당신 남편 존의 동생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족과 연을 끊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러다 우연히 당신을 만나게 된 것. 그럼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가?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 당신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존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존은 죽기 전에 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존은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떠난 후 존은 당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당신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건가? 네, 엘리너.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왔어요. 이제 당신 곁에 영원히 있고 싶어. 우리는 그동안의 오해와 슬픔을 모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서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네, 엘리너.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아서 어디로 갈까? 글쎄요, 엘리너.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좋아. 그럼 우리 찻집에 갈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좋아요, 엘리너. 그리운 찻집이네. 우리는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처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글쎄요, 엘리너.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함께라는 거예요. 네, 아서.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아서는 제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너, 사랑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귓가에 영원히 맴돌았습니다. 아서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그의 사랑이 제 곁에 영원히 남아있었으니 저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바스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 그리고 그를 추억했습니다. 아서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에게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어느덧 저도 10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아서 이제 곧 만나요. 우리 다시 만나면 못다한 이야기 많이 나누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던 그날처럼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엘리너와 아서의 15년에 걸친 사랑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바스의 오래된 도서관에 영원히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클라라는 엘리너와 아서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바스의 오래된 도서관을 지켰습니다. 엘리너가 세상을 떠난 후 잃어버린 사랑을 위한 서가는 도서관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했고 엘리너와 아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클라라도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엘리너와 아서에게서 영감을 받아 쓴 소설 바스에서의 15년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엘리너와 아서의 모습이 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두 분은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겠. 클라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클라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기 혹시 이 도서관에 잃어버린 사랑을 위한 서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나? 낯선 목소리에 클라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저쪽에 있어요. 제가 안내해드릴게. 클라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젊은 여자를 서가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잃어버린 사랑을 위한 서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기증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네요. 저도 여기에 제 할머니를 위한 물건을 하나 기증하고 싶어. 젊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 네, 할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한 남자를 사랑하셨대요. 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는 할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사진을 꼭 껴안고 돌아가셨어. 젊은 여자의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엘리너와 아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엘리너, 스미스. 클라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너라고. 네, 혹시 할머니를 아세요? 네, 알아요. 아주 잘 알죠? 엘리너는 제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엘리너가 사랑했던 남자의 이야기가 있어. 클라라는 잃어버린 사랑을 위한 서가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책과 편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이 엘리너와 아서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이 도서관에서 15년 동안 사랑을 나누었어.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사랑이었죠. 클라라는 젊은 여자에게 엘리너와 아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년 동안의 만남,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마지막 재회까지. 젊은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클라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였는지 몰랐어요. 할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거든. 아마 할머니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도 괜찮아. 엘리너와 아서의 사랑은 비록 세상의 시선에서는 불륜이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진실된 사랑이었으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젊은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진이에요. 할머니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이제 이 사진을 이곳에 두고 싶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젊은 여자는 사진 액자를 엘리너와 아서의 물건들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두 분이 이곳에. 젊은 여자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클라라는 그런 젊은 여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너, 아서 두 분의 사랑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클라라는 엘리너와 아서가 있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두 분 그곳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 바스의 오래된 도서관에는 오늘도 사랑 이야기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